자, 얘들아, 오늘의 주제는 실력이 는다 는 느낌이 들도록 공부를 해라. 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유튜브든 뭐 학원이든 이곳저곳에서 거의 한 적이 없어. 내가 쓴 책에는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영어 얘기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할게. 영어. 너네가 참고로 지금 나는 수학 선생님이거든. 지금 쌤은 수학 강사이긴 한데 그래도 영어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건데, 쌤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안 다녔거든. 고등학교 때 100원도 안 쓰고 혼자 공부한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내가 혼자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난 체 하고 싶은 거 전혀 아니고, 약간 내 말에서 내 역사를 알아 너네들이 좀 더 이 공부에 대한 이해를 할 테니까. 난 딱 이렇게 생각해.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나처럼 혼자 공부해서 간 사람이 있고, 학원 아예 안 다니고 뭐 학원을 통해가지고 대학을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과외를 해가지고 대학을 간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원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처럼 혼자 공부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공부 방법이나 스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남들을 가르칠 때 좀 더 도움이 돼. 남들을 가르칠 때 그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왜 영어 가지고 속된 말로 깝치냐라고 하겠지만, 한번 들어봐 얘들아. 쌤이 영어를 고1 때 공부를 할 때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빠바라고 해서 빠른 독해 바른 독해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 몇 가지 유명한 시중 교재를 사가지고 그냥 독해 너네가 하듯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읽어. 그다음 문제를 풀어. 1번 풀고 2번 풀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냥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뭐 애매하면 세모,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종이가 넘어가고 책을 내가 끝내도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내가 책을 끝내긴 했는데 실력은 좀 뭔가 안 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뭔가 독해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 거라고.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막 이게 엄청 어려운 독해도 아니고, 심지어 어려운 걸 사더라도 뭔가 좀 애매했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칼럼이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문제집이 아니라 영어 신문에 있는 어떤 글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하나만 내가 정해가지고 독해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렇게 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문제도 없고 해설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 사전을 사가지고, 영어 사전 열심히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게 내가 지금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들이 딱 나오면 단어나 뭐 수거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도 이상하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쌤은 되게 단순하게 영어랑 한국말은 1대1 대응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이크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고, 이런 게 딱 있으면은 뭔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열심히 읽은 다음에 이 글을 내가 직역본과 의역본을 만들어 봤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직역본은 뭐냐면 그냥 요걸 그대로 약간 영어 느낌대로 해석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했다고 하면 약간 영어식 표현으로는 뭐 차가 운전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는 차가 나에 의해 운전이 되었다. 의역본에는 내가 차를 운전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직역 쭉 만들고 의역을 쭉 만든 다음에, 아무도 이걸 보지 않지만 누군가 이 나의 해석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이게 허접하면은 내가 욕 먹겠지. 그래가지고 욕을 안 먹을 정도로 열심히 해석을 한 거야. 직역본과 의역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영어 단어의 그 뜻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이 표현을 막 수십 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앞뒤도 해석해보고 비슷한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 내가 거의 6개월 이상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쌤은 학원을 안 다녔지만 고1 때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서
고2, 고3 때는 이 실력 가지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었어. 영어 단어만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요한 거 이거 얘들아. 영어를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거는 검증됐다기보단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그냥 문제집만 풀다가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뭔가 찐 실력을 늘렸다. 이런 개념으로 갔다는 소리고 이걸 내가 수학에 한번 적용해볼게. 수학. 쌤이 수학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 그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고1 때 센 수학 같은 걸 풀었단 말이야. 센 수학을 풀면은 유형 같은 것들 있잖아. 유형. 막 유형 1, 유형 2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 유형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 내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그 너네 이거는 뭐 수투에 나오는 개념인데 뭐 수능보단 내신에 좀 잘 나오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이런 류의 문제. 뭐 f를 미가라고 하자. 미분 가능. 이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이 문제를 어떤 선생님의 도움이나 해설지 없이 맨 처음 풀었을 때 정말 잘 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즉 센 수학 비단계 같은 문제를 니네가 맨 처음 풀었을 때 그때 과연 내가 잘 풀었는가 누군가의 해설을 통해서 유형을 외웠는가를 고민해보라고. 그 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부할 때 센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유형을 암기해버렸어. 왜냐면 내가 고민할 시간, 고민해야 될지 몰랐던 거야. 그냥 문제 보다가 뭘까 하다가 해설지 보고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밑에 있는 쫙 비슷한 문제들은 당연히 풀 수 있겠지. 방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또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유형은 개수가 막 무한개가 아니잖아. 몇 개밖에 없거든. 유한한 약간의 유형들이 있을 건데 그럼 이것들을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요거를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설지에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풀어보자. 이것들을 내가 혼자 풀어보자.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센 수학 비단계를 푸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막 이거를 푸는데도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f형이 0이란 거를 발견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좌변 넘기고 양변을 y 나눈 다음에 그 도함수의 정의 들어가는 거지. 잠깐 써볼까? 이런 식으로 y를 0으로 보내서 y분의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잖아. fx 더하기 y에서 fy 빼는 거 fx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y분의 fy일 건데 리미트인데 y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요게 지금 f'0이니까 자 미분했더니 상수가 나오면 원래 함수 1차 함수겠지. 그치? 그래서 fx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는 갑자기 수학 시간이야. 이렇다는 거 알 수 있고 0 넘으면 0이니까 적분상수가 붙지 않겠지. 자 이렇게 푸는 건데 그치? 이런 풀이를 니네가 선생님이나 남들 도움 없이 맨 처음에 혼자 할 수 있겠냐는 거야. 혼자. 쉽지 않다고 생각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고 나처럼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모든 유형을 막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풀란 소리는 아니고 나는 시간도 많았고 끈기가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구나 를 느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학원에서 그냥 뭐 숙제하라니까 하고 복습 노트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테스트 보라고 하니까 보고 그게 아니라고. 그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진짜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학원을 바꾸거나 아니면 너네가 복습을 좀 제대로 하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있어야 돼. 결국에 메인은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이 말을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저한테 공부 방법이란 건 딱히 없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다 뭐 사기꾼이다. 어차피 모든 건 다 능지다. 지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속된 말로 개소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공부 방법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를 본능적으로 몰라서 이상하게 하다가 남들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니네가 어떻게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혼자 공부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어찌됐건 원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 그 공부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이런 말들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뭐 재능 얘기는 잠깐 뺄게. 뭐 당연히 재능도 중요한 거 맞는데 공부를 그냥 많이 하면 해결이 되지. 공부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들에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어질 거고 그럼 더 노력을 하게 되면서 방법들을 막 변경하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터득한다라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건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고 숙제를 내가 하라고 하는 것도 숙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절로 느끼는 거야, 내가. 그냥 숙제를 대충 해서 검사 받는 게 아니라고. 이러한 과정들을 느껴가면서 더 잘해지려는 마음을 가지란 소리겠지. 그 재능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재능은 중요한 게 맞지. 재능이 안 중요하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재능이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딱 마무리할게. 재능이 니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봐야 한다. 자, 정리해보자. 첫 번째,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고, 두 번째, 너네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돼.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알겠지? 뭐 이게 수학이라는 게 막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실력이 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바랄게, 얘들아.